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5월 28일 저녁 6시 기준 2차 추경 진행사항 팩트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은 6시 기준으로 말씀드리죠. 왜 그렇죠? 원래는 8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어제 잠정 합의된 게 오늘 밤 8시에 추경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어제 잠정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열지 않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왜? 혹시나 모르잖아요. 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국회의원들도 모여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렸는데 오늘은 끝났습니다. 왜? 지금 다 지방선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확실히 하고 지금 이제 오늘 국회 본회의가 안 열린다는 거를 이제 확신을 하고 6시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좀 미련을 가졌어요. 혹시나 하고. 근데 이미 국회의원들은 저 여기 여의도 있거든요. 다 흩어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6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앞으로의 진행상 볼까요? 자, 내일입니다. 29일 저녁 7시 반 잠정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일 7시 반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제 본회의 열겠다고 얘기는 해놓고 있어요. 근데 내일은요 데드라인입니다. 왜? 항상 말씀드리죠. 국회의장 임기 마지막 날이에요. 국회가 이날 이후로 안 열립니다. 이제 당분간 의장단 선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정말로 29일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아마 예상을 못했을걸요. 아마 여당이나 야당이나 야, 설마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될까?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자꾸 뭐 26일, 27일 뭐 다 된다 그렇게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계속 29일 데드라인을 강조했던 겁니다. 이날 무조건 내일 안다면 안 돼요. 진짜 이제는. 그죠? 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한 날이 언제죠?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국회는 뭐 하고 있는 거죠? 13일에 국회에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13일에. 그럼 며칠 지났어요 지금? 지금 29일이면 데드라인인데 국회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예정된 스케줄대로 간 날도 있고요. 안 간 날도 있습니다.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럼 그걸 좀 땡겨서 할 그럴 시간적 여유는 없었을까요? 아무튼 13일에 정부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제는 국회 시간이다. 국회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는 달라진다. 우리를 너무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 될까죠? 쟁점이 뭐예요? 손실보상 소급 적용입니다. 이게 쟁점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냉정한 팩트체크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고 이게 어떤 논리가 있는지. 결론은요. 소급 적용 없는 손실보상을 입법한 정당은요. 민주당 주도했습니다. 이거는 뭐 팩트죠. 말 그대로. 자, 오늘의 요약 설명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분들은 계속 들어주시고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에 느껴지지만은 예전에 그 인수위에서 그 차등 지급했을 때의 그때의 그런 뭐랄까요? 분노? 약간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수위에서 막 차등 지급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했을 때 그때의 그런 기분? 이라 할까요? 지금 내일도 이거는 진짜 내일 진행이 안 되면 어떡하죠? 본회의 안 열리면 자, 이제 시간 되실 분들만 남아 계셨죠? 자, 향후 일정 보겠습니다. 잘 진행이 됐어요. 이때까지. 그죠? 대선 끝나고 나서 바로 국무회의 열었고 13일에 국회에 추경안 제출했고요. 굉장히 빨리 냈죠.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16일에 이제 시정연설 들어갔었고 다 여기까지는 다 문제 없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24, 25, 26, 27, 28 한 주가 그냥 날아간 겁니다. 한 주가. 이때 뭐냐면 간사회의가 열렸는데 이거를 다 소비한 거예요. 지금 이 날짜를 다 지금
안 되고 지금 일주일이 그냥 날아갔거든요. 그럼 내일 결국에는 전체 회의 열고, 그러니까 간사 협의가 돼야 되겠죠. 소위 열고 전체 회의 열고 7시 30분에 본회의 상정 의결, 요게 이제 스케줄로 가야 되는데, 어떤 분께서 저한테 댓글로 여정님 저녁 때 본회의가 열린다는데 이게 그러면 스케줄상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가능은 해요. 예, 가능은 하죠. 뭐 국회의원들이 만나서 빨리빨리 처리하면 되니까 소위 열고, 어차피 간사위들이 여기서 위원장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합의만 된다 그러면, 여야 합의만 된다 그러면 뭐 일사천리로 진행되죠.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만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오전에 다 하고 7시 30분에 의결을 하는 이런 스케줄로 이제 잡은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왜 밤 8시로 했었냐면, 오늘 낮부터 미팅하고 회의하고 다 처리하면 오늘 밤 8시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안 된 거야. 내일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내일 7시 30분. 예. 어떻게 될지. 참 소상공인 애간장 많이 태웁니다. 자, 오늘 밤 8시에 예정됐던 열지 않기로 했죠. 결론적으로. 현황 볼까요? 자, 어제였어요. 여야 원내대표가요, 박병석 국회의장 만담한 뒤에 오후 8시에 추경안 열기로 잠정 합의된 상태였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좀 기대했었는데, 왜? 그 사이에 이제 협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정 협의잖아요. 그 사이에 협의하자 이거죠. 근데 그 협의가 오늘 안 된 거죠. 일단 뭐 때문에? 소급 적용 문제 때문에. 자, 진행사항 가보겠습니다. 계속된 물밑 협상에도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죠. 그게 뭐야? 아까도 말씀드렸던 소급 적용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예산도 민주당에서 추가한 예산 중에서도 가장 많고. 그 앞으로의 진행사항 아까 말씀드렸죠. 7시 반입니다. 내일 데드라인이고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일까지, 추경은 사실상 6일 지방선거 이후로 약속 없는 무기한 연기입니다. 진짜 이거는. 예.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항상 정치권에서 뭔가 일어나면 선거 전에 무조건 받을 거 있으면 받고 진행이 돼야 돼요. 의원들한테 가장 무서운 게 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에 그 전에 받는 게 가장 좋거든요. 사실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면 국회의원들 니 탓 내 탓 분명 할 겁니다.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약속 없는 무기한 연장 되죠. 무엇보다 물리적으로 보세요. 29일날 국회의장 임기 마지막 날이죠. 그럼 국회의장이 없잖아요. 그럼 의장단 선출을 해야 돼요. 의장단 선출.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의장단 선출 놓고 소상공인을 카드 놓고 딜 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내가 합의해 줄 테니 자리 하나 내놔. 우리의 뜻 따라줘.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만약에 딜을 한다 그러면 여야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금 소상공인들은 연말이라서 애가 타는데 이거 가지고, 이 카드 갖고 딜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의장단 선출까지 기다려야 돼. 아니 뭐 의장단이 없는데 어떻게 국회가 열립니까? 그럼 의장단 선출하려고 또 여당 야당 안 싸우겠어요? 또 뭐 이거 싸우겠죠. 그러면은 추경안이 진행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이거 무기한 연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분들이 예전부터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죠. 딜레이 되더라도 제대로 받자.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저는 알잖아요. 이게 이런 스토리를 알잖아요. 이제는 진행 사항을. 선거 전에 못 받으면 이게 무기한 연기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떤 뜻인지 알겠지만은, 일단 그분들은 아마 요거는 몰랐었겠죠. 그 당시 꽤 전 얘기니까. 그 당시에는 뭐 설마 29일 이전에 안 되겠느냐, 다 그게 여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선거 앞두고 스무스하게 뭐 당연히 여야 합의로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중론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를 거론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아니까, 만약에 이거 29일까지 안 되면 무기한 연기죠. 왜? 의장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럼
그거 의장단 선출 놓고 여당 야당 분명히 싸울 거고, 그러면은 뭐 추경안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하고 싶어도 사실. 일단 이게 처리가 돼야 되니까, 의장단 선출이 돼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추경안이 진행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되는 거고, 소상공인들은 이거 뭐지? 이게 완전히 벙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이 데드라인인 거예요, 진짜. 이게 지금까지 온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솔직히 말하면 내일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추경안 언제 국회 제출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12일날 국무회의 의결하고 13일에 추경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국회는 뭐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절차대로 밟아왔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한 주 동안 여야 간사회의에서 전혀 진행이 안 됐던 부분. 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쟁점이에요, 지금. 정말 이게 쟁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뭐길래 이러는 거냐 이거죠. 왜 여당과 야당이, 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거 가지고 지금 합의가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한 냉정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팩트만.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십시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 유행 1년 반이 지난 2021년 7월에 입법이 됐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제가 이 손실보상 통과됐을 때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손실보상법이 뭐고 7월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21년도 7월 전의 손실은 법으로 보상되지 않았어요. 그 뜻이 뭐예요? 소급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슈였어요. 왜 소급 적용을 안 해주냐라고 해서 이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을 때도 큰 이슈였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집권 여당이었고요. 거대 여당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거대 야당이죠. 손실보상법이 그때 입법됐습니다. 이거는 뭐 팩트죠. 부정할 수 없잖아요. 자, 히스토리 가볼까요? 자, 2020년 8월 19일 정부는요, 고위험시설 12종 아시죠? 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이런 뭐 뷔페, PC방, 방문 판매, 이런 데, 대형학원 이런 데에 대해서 운영 중단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음식점, 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내렸죠.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그 민주당이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의 기간을 이제 8월 달부터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이번에 그 민주당이 이제는 소급 적용을 하자라고 해서 민주당 추경안,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8월부터라고 갖고 나온 이유가 그래서 이제 8월부터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그렇죠. 물론 뭐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한 게 8월 달부터니까 뭐 그건 이해가 가요. 근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힘들었을 때가 제가 봤을 땐 2월부터였거든요. 2월부터 이제 점점 이제 손실이 나기 시작했죠. 물론 뭐 법으로 따지면 8월이 맞죠. 8월부터 하지 마 그랬으니까.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는 8월부터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간에 이때부터 됐어요. 이때부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감염법 예방법은요,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나 확진자가 다녀간 소독 비용을 쓴 가게 등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실보상을 줄 법안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주고 싶어도 손실을 받잖아요. 정부가 하지 마 그랬더니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정부가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감염법 예방법은 의료기관 아니면은 그 확진자가 그 매장, 소상공인 장사하는데 들렀다 온 거예요. 그럼 거기를 소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소독 비용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고 돼 있지, 영업을 못해서 손실이 나는 거에서는 뭐 규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1년도 1월 5일에 몇몇 자영업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겁니다. 손실보상이 없는 집합금지 제한 조치는 위헌이다 이거죠.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엄청난 일을 해내신 분이에요, 사실 이분이. 이 몇몇 자영업자분들이.
자, 여기서 제가 까먹을까봐 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확진자 다녀오고 소독하셨죠? 여러분 혹시 이게 자영업자 중에서 많으실 겁니다. 예, 확진자가 그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때 막 한창이었을 때 확진자 다녀왔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사실 매장에. 그럼 소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소독 그 비용 여러분 청구할 수 있어요. 예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는 구독자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목소리를 내도 잘 모르셨죠. 확진자가 다녀갔으면 여러분이 소독했던 그 장비들이나 물건들 다 그런 비용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보건소 쪽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어요. 보건소 가서 신청하시라. 돈 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몇십만 원이 어딥니까 그래도. 아무튼 그냥 요거 까먹을까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요 비용. 자, 다시 와서요. 자, 아무튼 헌법소원 제기했죠. 그래서 21년도 1월 20일에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와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5일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막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예. 지금 뭐 국무총리도 얘기했죠. 대통령도 얘기했죠. 야, 손실보상 가야 되겠다. 그래서 21년도 2월 26일에 민주당 의원이 손실보상법,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근데 이 법에 보면은요, 공포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손실이 아니라 공포한 날, 이 공포한 날이 언제면 7월이거든요. 21년도 7월. 법이 이때 발의가 됐었으니까 이게 공포가 7월에 돼. 그래서 손실보상법이 7월 이후부터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손실보상 소급이 그 당시에 입법됐을 때 이 소급 적용이 안 됐을까? 그때 굉장한 논란이었거든요. 진짜 엄청난 논란이 있었죠. 그 이유는요, 이전에 받았던 재난지원금 있죠, 여러분. 소상공인 분들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 지원금.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는 게 뭐 금액이 많이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는 그 몇 번 진행을 했었죠. 지원금 계산해 봤더니, 그러면 만약에 소급 적용이 되면 지원금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민주당 안에서. 그 정부 안에서, 정부가. 그러면 오히려 환수당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다, 소급 적용하면. 솔직히 그게 맞나요? 그 논리가 저는 잘못됐다고 봤거든요. 그 당시에도. 아니, 왜 환수를 해야 되는 거지? 아무튼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뒤엎어집니다. 원래 초반에는요, 민주당 의원들도 소급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여론이 더 높았어요. 자영업자는 당연히 소급 적용이고,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도 그 당시에 다 소급 적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요. 민주당 측에서 소급 적용 반대를 돌아섰습니다. 만약에 소급 적용을 적용하자고 그랬으면 지금의 현재 법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당연히. 이게 팩트입니다, 진짜.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소급 적용을 반대로 돌아서면서 현재의 법, 그러니까 뭐예요? 공포한 날 이후부터 손실이 적용된다라는 법이 지금 현재 손실보상법이에요. 21년도 6월 16일에 보세요. 송갑석 소위원장이 기립표결을 강행하면서 소급 적용이 없는 손실보상법이 통과됩니다. 근데 보세요. 송갑석 소위원장이 누구죠?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죠. 손실보상법 이거 대표 발의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소위원장이었습니다. 물론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기립표결을 강행하면서 손실보상법이, 현재의 손실보상법이 나온 겁니다. 현재의 쟁점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급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가 지금 소급 적용하자고 그러자고요? 민주당 쪽에서 소급 적용을 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되게. 이게 무슨 정치 논리가 아니잖아요. 제발 저한테 무슨 정치 논리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진짜. 이게 팩트입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된 법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급 적용하자고 그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저는 좋아요. 뭐 소급 적용이 뭐 지금 되든 안 되든 간에 좋은데 이거 가지고 지금 추경안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정님 예전에 물 좀 잠깐 먹고 오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그 예전에 제가 그 인수위에서 현 정부가 물론 뭐 형 정부 뭐 인수위가 현 정부죠 뭐 인수위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차등지급 얘기했었을 때 제가 표결이 아니라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죠. 왜 압박하기 위해서 그 여론의 중심을 모아야 되잖아요. 공론장 역할을 해서 그 인수위를 압박하기 위해서 제가 소상공인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예상을 1만 명만 설문조사에 응해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 양적 분석으로 봤을 때 라고 했는데 3만 명이 넘어가셨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절대 압도적으로 차등지급은 안 된다라는 의견을 모아서 그게 결국에는 관철이 됐죠. 물론 뭐 제 거 가지고 제 그 설문조사 때문에 관철이 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은 모니터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 모니터링을 제 유튜브 댓글 보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양한 커뮤니티 카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번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동일한 질문을 주고 계세요. 이번에 추경안이 먼저 빨리 통과돼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달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글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소상공인끼리 싸우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인수위를 압박하는 소상공인과 인수위를 압박하는 거고 만약에 제가 지금 추경안이 빨리 돼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는 소상공인끼리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결국엔 소상공인끼리 싸웁니다. 저는 그걸 원치는 않아요. 지금 힘을 합쳐도 부족할 때 그죠? 힘을 합쳐야 됩니다. 지금 힘을 합쳐도 부족할 때에 서로 싸우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안 하는 걸로.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거는 설문조사 안 하겠습니다. 자꾸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주셔갖고요.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절대 소상공인끼리 싸우는 그런 일은 저는 만들고 싶지 않고 그거는 지혜롭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소상공인의 단합이에요.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 꼭 소상공인 아니더라도 특고라도 약자이신 분들 물론 뭐 소상공인 특고가 약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지원금을 받는 입장에선 이게 약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단합해야도 부족할 시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끌고 싶지 솔직히 뭐 그런 어그로 끌면 유튜브 막 사람들 많아지고 뭐 유튜브는 좋겠죠 유튜버들은. 근데 저는 그런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사실. 안 하면 안 했지 사람을 반목시켜서 인기를 끌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문조사는 안 할 거예요. 제가 가장 원하는 거는 월 말입니다. 5월 말이에요. 종소세 신고는 다 하셨죠? 물론 납부는 연기가 됐죠. 납부는 연기가 돼서 납부는 늦게 해도 되지만 신고는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 압박이 있단 말이에요. 세금에 대한 이 압박이 있고 월 말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주시죠. 소상공인이 월 말에 나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전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알았다 그러면 지금 자존심 싸움을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9시였나요? 9시인가 10시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왜 그랬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8시에 그 추경안 안 되는 거 보고 실망했다. 국회가 이렇게 안 도와주냐. 그 인터뷰를 제가 잠깐 거론했잖아요. 저도 8시까지 그래서 이제 기다렸던 거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려고 기다렸던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얘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발끈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뭐 논란이 또 되고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지금 자존심 싸우느라고 소상공인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뭘까요, 도대체? 그때 그 진짜 인수위에서 느꼈던 물론 그때는 대상이 인수위였고
지금은 뭐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손이 부딪혀야 박수가 소리가 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원하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내일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내일 계획대로 7시 30분에 추경안 본회의가 꼭 의결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안 쓴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이제는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죠. 이제는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냈을 때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그죠? 제가 그 표현을 썼잖아요. 국회의 시간이 왔다. 이제는요, 기재부의 시간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일단 내일이 데드라인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언제 지급되냐 이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제는 내일 7시 30분에 데드라인이니까 설마 이거 진짜 안 되면 끝이니까 어떻게든 간에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그죠? 뭐 없잖아요.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제 기재부의 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국회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소상공인 분들 아니면 특고 종사자 해당하시는 저소득층이라면 이제는 국회에서 눈을 돌리셔서 이제 기재부에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왜? 이거를 집행하는 기관이 기재부입니다. 국회에서 오늘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그 의결한 내용을 가지고 뭘 해요? 기재부가 다시 안을 수정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빨리 수정하냐에 따라서 5월에 지급되느냐 6월로 넘어가느냐에 판결이 날 겁니다. 자, 내일 7시 30분에 나와요. 그 전에 이미 합의안은 나올 겁니다. 본회의에서 땅땅땅 하기 전에 이미 합의안은 나올 거예요. 그럼 합의안은 기재부로 넘어가겠죠? 이미 우리가 알기 전에. 그럼 기재부에서 밤새도록 왜냐면 내일이 일요일이잖아요. 주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월 화밖에 없습니다. 5월이 월 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기재부가 얼마나 빨리 일하냐에 따라서 5월 지급도 가능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정을 해야 되니까 그 안 가지고 또 계산 맞춰봐야 되잖아요. 기재부가 뭐 하는 데입니까? 기획재정부잖아요. 기획재정부. 기획하고 재정하고 맞춰보는 기관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면 추경안,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과 이게 세수 작업도 맞춰야 돼요, 또 금액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 기재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월, 화 중에도 지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한 가지 저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게 기재부가 좀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네. 아니 제가 무슨 저는 그냥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재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진짜. 그래서 뭐라 할까요? 뭔가 열심히 일하는 듯한 느낌이야. 이건 제 개인적 느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안이 내일 7시 30분에 되고 기재부에서 안을 빨리 수정한다 그러면 저는 뭐 정말로 월화 안이라도 가능을 할 거라고 좀 보거든요. 예, 지금 분위기가 기재부가 약간 일하는 분위기래 갖고 만약에 월화 내일 되고 월화 정도의 추경안이 그러니까 집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경안이 나오고 그러니까 추경안 공고가 뜰 겁니다. 공고 뜨고 신속지급을 이제는 중기부에서 진행할 텐데 빠르면 가능할 수도 있죠, 이게. 그래서 그거에 좀 희망을 걸어봐요. 예, 그거에 너무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요. 잘 될 겁니다. 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분노는 있어요. 솔직히 이제는 화는 나죠. 그렇잖아요. 화는 납니다. 왜 이렇게 지금 딜레이 되고 진행이 안 되고 어차피 갈 거 어차피 할 거 괜히 이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뭐 누굴 미워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누굴 뭐 미워해서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어차피 줄 거를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들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일단은 우리의 마음을 약간 흔들렸죠, 솔직히. 이게 괜히 분노가 오고 괜히 짜증이 나고 괜히 화가 나고 막 누구한테 책임을 미루고 싶고.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손해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손해죠. 뭐 누가 손해겠습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손님한테 자칫 그 얼굴 티 내봐요. 그럼 뭐
소상공인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나오니까 나오는 건 확실하잖아요. 나오는 건 확실합니다. 600만 원 플러스 알파는요. 600만 원 플러스 알파는 이견이 없어요. 지금 소상공인 소급 적용 때문에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이견이 있는 거지 600만 원 플러스 알파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분노를 이제 좀 가라앉힐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굉장한 그 화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여러분은 더 그렇겠죠. 당사자시고 소상공인이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마음을 누그릴 필요가 있는 게 어차피 스트레스 받으면 내 손해고 무엇보다 600만 원 플러스 알파는 민주당이나 국민이나 민주당이나 의견이 없다는 거. 이거는 나오는 금액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내가 대상자이냐 대상자 아니냐가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진행이 돼서 대상자 여부도 빨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이때부터가 또 시작이에요. 공문이 나오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추경안이 통과되면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또 다시 시작입니다. 신속 지급 받아야 되고요. 신속 지급에서 못 받으면 확인 지급 가야 되고요. 확인 지급에서 안 되면 이의 신청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금액이 크기 때문에. (600만 원)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저가 600이니까 적은 금액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약간 그 톤을 높였어요. 그래서 좀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참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의 손해니까 어차피 600만 원 플러스 알파는 진행이 되고 그리고 기재부가 제가 봤을 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빠릇빠릇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내일 안에만 뭐 7시 30분에 본회의가 의결이 된다 그러면 지금의 기재부의 분위기를 봐서는 진짜 뭐 월 화도 바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위해서 오늘 저는 대기했었거든요. 사실 8시에 되는 줄 알고 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일단 8시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일단 오늘은 대기하자, 반납하고 하고 있었는데 뭐 파토 나버려갖고 안타깝죠. 결론은 뭐냐면 저 내일 또 대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웃으셨죠 지금? 웃으셨죠? 오늘 끝났으면 저 내일 대기 안 해도 되는데 오늘 안 끝나갖고 저 내일 대기해야 돼요. 이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분들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빨리 그 추경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속 시원할 거 아닙니까?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 또한 뭐 특고 종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걸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고 있죠. 저소득층 대상자도 따로 나오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 법인 택시도 있죠. 개인 택시 가면 물어보시는데 개인 택시는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항상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 택시라든지 아니면은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 노선 버스 기사님들 이게 다 걸려 있거든요. 지금 이 추경안에. 그래서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대로 바로바로 이제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을 위한 정보, 또 팩트 있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잘 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응원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정 가족님, 여정 패밀리들 남아 계시고요. 이제는 인사할 거라서 여정 가족님 아니시라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제가 어제 이 얘기 했잖아요. 구독 버튼 누르시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저 여정 팬인데 항상 보고 있는데 제가 모르고 구독 버튼 안 눌렀더라고요. 이제 눌렀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댓글 보고 알았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독 버튼 아직 안 눌렀으면 구독 버튼 누르세요. 지금 구독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정 가족이 되고 여정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정 패밀리 여러분, 우리 여정 가족 여러분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오늘 많이 마음이 심란하셨을 거예요. 근데 훌훌 털어버리고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600만 원 플러스 알파는 이견이 없다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항상 여러분 위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런 거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우리. 네, 훌훌 털어버리시고 안 주는 건 아니니까 잘 될 겁니다. 자, 여러분 희망을 걸어봅니다. 오늘 5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토요일 지금 노을이 지고 있고요. 어두워지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햇빛은 있지만은 지금 이 동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여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여정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지만 또 때로는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또한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여의도 정보맨입니다. 그게 저는 너무 저도 감사하고요.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거 그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큰 힘이고요. 저한테는 정말로 큰 위로가 되고요. 댓글 하나하나 여러분께서 힘을 주실 때 저는 정말로 큰 힘을 냅니다. 좋은 댓글 또한 사람을 살리는 댓글 좋은 말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 또한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저한테 주시는 관심, 저한테 주시는 좋은 댓글을 여러분 좋아하는 유튜버들, 또 좋아하는 분들 제가 봤을 때 참 좋은 유튜버들 많아요. 복지에 관련돼서 저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존경하는 분도 계시고 유튜버 중에서 복지 유튜버 중에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제가 기억나는 게 전혀 관계 없는 유튜버입니다. 아무튼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 못 드리겠다. 아무튼 좋은 복지 유튜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또 따뜻한 인사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저한테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또 많이 해주시면은 좋은 또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결론은 저한테 주신 좋은 말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받은 사랑을 또 여러분께 또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오늘도요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끝나요. 여기까지. 안 끝나니까 이게 민망하다. 이거 웃음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안 끝나버렸어요. 다시 한번 인사드려야 되겠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